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연예 뉴스 듣는 시간이죠. 우리 연예할까요? 테나시아 김하진 기자, YTN 기상캐스터 겸 배우 김수현 씨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수현 캐스터는 몇 주간 안 보였었는데. 네. 왜요? 바쁘게 지냈습니다. 일단 미국 출장도 다녀왔고요. 인천 태풍 때 연안부도 다녀왔고 이번 태풍 때는 또 완도까지 네. 출장 다녀왔습니다. 여러모로 좀 바빴습니다. 예. 네. 저렇게 바쁜 분 굳이 부르지 마세요. 다른 사람도 많은데 뭐 굳이. 금요일마다 시간을 이제 빼달라고 좀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네. 자,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 해볼까요? 트와이스가 컴백하네요. 네, 새 음반을 들고 돌아왔는데요. 5개월 만에 컴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팬들도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었고 발표하자마자 음원 차트 1위를 휩쓸었습니다. 아, 트와이스 정도면 뭐 발표하자마자 1위를. 네. 네. 김수현 캐스터는 트와이스 좋아합니까? 좋아하죠. 네, 인원이 뭐 이름을 다 외울 정도는 아니지만 네. 음악을 들을 때 상큼하잖아요. 네. 네. 너무 좋아합니다. 예전에 그 데뷔하기 전에 그 아이돌 프로그램 같은 거에서 출연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걸 통해서 저 친구도 잘 되겠다 했는데 너무 잘 돼서 기분 좋습니다. 지금 타이틀곡이 박진영 씨가 작사곡했네요. 네, 박진영 씨가 주로 트와이스 곡들 많이 만들었는데요. 이번 타이틀곡 제목은 Feel Special 이라는 곡이고요. 트와이스랑 대화를 통해서 가사를 완성했다고 해요. 대화를 나눈 이후에. 네. 자, 트와이스이기 때문에 뭐 발매하자마자 1위를 할 텐데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네. 또 해외에서 인기가 좋잖아요, 트와이스는. 네, 해외 반응도 굉장히 뜨거워서요. 해외 26개 지역 아이튠즈 음반 차트 1위를 석권을 했고 일본에서도 당연히 모든 음반에 있는 수록곡이 다 음원 차트 순위권에 올랐습니다. 예. 기대를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트와이스 멤버 중에 불안장애를 겪고 있는 멤버가 있습니까? 네, 일본인 멤버 미나 씨인데요. 예. 미나 씨가 이번 활동 음반 작업에는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쇼케이스나 뭐 음악 방송 활동에는 참여를 못 하는데 이유가 불안 장애를 앓고 있어서 무대 위에 올라가는 게 좀 힘들고 버겁다고 합니다. 이 가수는 무대에 올라가는 게 생명인데 어떻게 합니까? 치료 중에 있답니까? 그러면? 네, 지금 치료를 받고 있고 가족들과 좀 휴식을 취하면서 이제 치료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앨범에만 참여한다. 네, 노래만 불렀고요. 네. 네, 향후 활동에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해서 예. 이번 쇼케이스에도 참석하지 못했어요. 예, 안타깝네요.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 네. 예. 자, 그리고 또, 지효 씨는 쇼케이스 무대에 앉아만 있었다고 하는데, 이건 또 왜 그래요? 무대 직전에 담이 왔다고 해요. 그래서 춤을 출 수가 없어서 앉아 있었고요. 이후에 쇼케이스 이후에 진행된 음악 방송에서는 무리 없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네, 쇼케이스 당일날만 좀 몸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지효 씨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강다니엘 씨랑 사귀입니까? 네, 강다니엘 씨와 열애설이 나서 굉장히 그날 시끄러웠는데, 그 이후에 이 쇼케이스가 공식적인 활동의 첫 자리였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예. 그랬는데 음반 시작하는 쇼케이스인 만큼 이제 음반에 대한 이야기만 하겠다 이렇게 예. 해서 사생활적인 문제는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공개 연애하는 거에 대해서 연예인들끼리.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개 연애는 좀 위험하지 않나 싶어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 둘이서 이제 사랑을 조금 꾸준히 좀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것들에 좀 방해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괜히 좀 안 좋은 기사를 또 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SNS가 좀 활발하다 보니까 좀 많은 팬들이 좀 약간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저는 뭐 사랑은 둘이서 키워도 충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 들어요. 사랑은 둘이서 키워라. 네. 네. 발표했다가 안 좋은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김 기자는 어때요? 네, 아무래도 뭐 아이돌 같은 경우에는 팀으로 활동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멤버들에게 좀 피해가 갈 수 있고 또 네. 활동에 이렇게 지장이 생길 수가 있어서 네. 좀 가급적이면 사진을 안 찍히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걔네 연애하더니 변했다. 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네. 저도 뭐 유명인사는 아닙니다만은 비밀 연애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악동 뮤지션도 컴백하네요. 네, 이찬혁 군이 전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2년 2개월 만에 새 음반을 발표했고 악동 뮤지션은 음반을 낼 때마다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음원 차트 1위를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예. 이번 앨범에서 그 이찬혁 씨가 군대 갔다 온 그 경험을 녹여냈다. 또
이 군대를 또 해병대를 갔다 와서 화제가 됐었잖아요. 네, 자원 입대를 했고요. 지난 5월에 전역을 했는데 한 달 동안 배를 탔다고 해요. 그래서 배를 타면서 이제 이번 음반의 모든 곡들을 완성을 해서 음반 제목도 항해라는 제목을 지었고요. 굉장히 이전 곡들은 발랄하고 경쾌한 곡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배 위에서 만들다 보니까 그랬는지 몰라도 굉장히 차분하고 묵직한 울림을 주는 곡들이 많습니다. 예. 반응도 좋다고요? 네, 음원 차트 1위. 타이틀곡은 보통 음원 차트 1위를 찍는 게 쉬운데 수록곡을 모두 음원 차트에 올리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도 줄 세우기라고 하는데 모든 곡이 음원 차트에 올라 있습니다. 예. 실력 있는 뮤지션들의 음악이 인정받는 기쁜 일이죠, 뭐.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새 YG가 상황이 좀 안 좋은데 악동 뮤지션은 YG 소속이고 그래서 YG를 떠나라 이런 팬들의 요청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네. 일단 YG 엔터테인먼트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좀 많잖아요. 최근에 예. 양현석 전 프로듀서의 상습 도박, 성매매 알선 의혹, 뭐 또 빅뱅 전 멤버 승리의 클럽 버닝썬 논란, 전 아이콘 멤버 비아의 마약 등 논란이 굉장히 네. 많았었어요. 예. 이찬혁 군 같은 경우에는 걱정하는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있다,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같이 일하는 분들은 되게 좋은 분들이다, 함께 행복하게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좋은 결과물들을 보여드릴 수 있다, 앞으로도 좀 그러고 싶다라는 이야기 좀 했던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뭐 이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내가 이렇게 가요계 데뷔를 하고 또 성원 사람들도 박수 받고 결국은 YG가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지금 어려졌다고 떠나는 건 좀 도리가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의리라는 게 있는 거고 이 바닥에서도 또 해병대 나왔잖아요. 저도 해병대 출신인데. 그래요? 네, 그럼요. 굉장히 의리를 좋아하는 남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렇군요. 네. 예. 자원 입대 아닙니까 해병대는? 자원 입대죠. 예. 가자마자 후회했다고. 진짜로 가장 생겼어요. 저는 운동을 좋아해서 운동하고 이런 그런 부대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똑같더라고요. 예. 예. 자, 마지막으로 이 악동 뮤지션 특별한 행사를 한다는데 소개 좀 해주죠. 네, 오는 29일에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이제 가을밤의 항해라는 제목으로 야외 청음회를 개최를 하는데요. 예.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어서 무료. 악뮤의 노래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래퍼 슬리피 씨 소속사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소속사죠. TS엔터. 이 TS엔터의 직원이 슬리피에게 욕설 및 협박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일입니까? 네, 우선 슬리피 씨가 자신의 SNS를 통해서 현재 TS 엔터테인먼트와 합 중이라는 소식을 알리면서 이게 수면 위로 떠올랐고요. 이 과정에서 서로 양측이 굉장히 팽팽하게 의견 대립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그 TS 엔터 직원이 슬리피 씨한테 욕설을 하고 또 방송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등 협박을 하는 그런 녹취를 공개하고 있어서 현재 굉장히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방송을 못하게 하겠다. 네. 예. 오늘 김수현 씨가 슬리피랑 같이 방송을 했어요? 네, 오늘 오후에 잠시 좀 방송 같이 하고 왔어요. 어디서요? 그 팟캐스트 이름 다 말해도 되는 건가요? 뭐 어때요? 네, 매블쇼라는 팟캐스트를 하고 있는데 제가 금요일마다 오늘 출연해서 근황 얘기도 좀 듣고 사실상 뭐 이쪽 법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뭐 묻는 그런 프로그램은 아니었고요. 그냥 근황과 함께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왔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던가요? 일단은 아니 뭐 지금- 끝나고 사석에서 말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친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또 항상 조심스러운 게 이제 어쨌든 변호사한테 모든 것들이 지금 위임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자기는 수긍하겠다. 내가 진실이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고 앞으로 뭐 지켜보겠다라고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자, 이렇게 결국은 슬리피가 폭로한 거잖아요. 네. TS 측은 뭐라고 합니까? TS 측은 사실 슬리피 씨가 정산 내역서를 보여달라고 했는데 그 내역서를 제대로 보여주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분쟁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슬리피 씨는 제대로 된 정산 내역서를 지금까지 받아본 적이 없고 그래서 네. 정산이 굉장히 불투명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TS 측은 제대로 정산을 다 했고 곧 세부 사항이 적혀있는 정산 내역서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니, 이 부분은 투명하게 공개가 돼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정산을 받을 때 이렇게 투명하게 제가 어디에 썼는지 뭐 그렇죠. 교통비라든지 뭐 헤어 메이크업 다 정확하게 써져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게. 예. 예. 불투명하다는 건 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있는 볼수 거죠. 있죠.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근데 그 같은 소속사죠? 소나무.
걸그룹 소나무의 멤버들도 TS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요? 네, 걸그룹 소나무가 또 속해 있는데요. 멤버 나현 양과 수민 양이 지난달 또 TS를 상대로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를 하면서 이 두 멤버 역시 회사의 불투명 정산을 좀 문제를 삼았고요. 그래서 상당한 금액이 증빙이 누락돼 있다는 걸 알아서 활동을 할 수 없고 전속계약도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제가 방송을 하면서 계속 검색을 하면서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네. 아, 소나무. 네. 예. 요즘 뜨는 걸그룹입니까? 활동한 지는 꽤 좀 됐고요. 예. 네, 활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5인조? 6인조? 네. 아,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TS 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하고 정산 비율을 9대1. 소속사가 9, 슬리피가 1. 이게 이상한데? 말이 됩니까, 이게? 2008년에 그 나와 있는 전속계약서에 따르면 이제 소속사가 9를 가져가고 슬리피 씨가 1을 가져가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건 불공정 계약 같은데? 네, 이것 역시 좀 법적으로 따져봐야 될 예. 부분인 것 같고요. 흔히 업계에서는 7대3으로 이제 연예인이 더 많이 갖고 가고 소속사가 작게 갖고 그런 거잖아요. 6대4나 이렇게. 보통은 이제 신인들 같은 경우는 5대5 정도로 하기도 하고. 신인은? 네, 가수는 조금 다르긴 해서 배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이 5대5로 하고 가수는 조금 더 이렇게 회사 쪽이 좀 많이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저도 정확하게 가수를 재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1대9는 딱 들었을 때 굉장히 좀 1대9니까. 네, 예. 좀 부당하지 않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네,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분명히 부당한 부분이 예, 예, 있는데 예. 슬리피 씨가 소속돼 있는 언터처블이라는 그룹이 사실 활동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고 수익을 낸 지도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회사와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로 이렇게 활동을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회사는 회사에서 어떻게 가족이 됩니까? 네, 그런데 그래서 초반에는 사실 어떻게 계약서가 이렇게 쓰여졌는지는 예. 그 분들이 이제 법적으로 밝혀야 될 부분 같아요. 예. 저는 그 뭐 가족 같은 회사, 네. 딸 같은 며느리, 아들 같은 사위 이런 말 아주 싫어합니다. 힘들이 맞습니다. 현실은 그거 잘 안 네. 됩니다. 그거. 일은 또 일이기 때문에 특히나 그럼요. 네, 예. 좀 중요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가족같이 해서 그냥 같이 하자 하다 보면 가족들은 돈을 공유하기도 하는데 실제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네.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슬리피가 생활고도 겪었다고 하기 때문에 네, 단전 단수의 위협도 아하. 겪었고 또 네. 숙소비도 월세도 제대로 내주지 않아서 밀린 상태여서 네. 이제 강제 퇴거 조치도 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쪽지가 온대요. 도와주겠다는. 그런데 팬분들께서 예. 단전 단순 심하지 않았냐. 그 정도는 내가 내주겠다. 이런 쪽지가 굉장히 많이 온다고 해요. 네. 그래요. 엔터테인먼트. 이 TS가 어떻게 할지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자, 이번에는 좀 안타까운 소식 봅시다. 배우 송영학 씨가 지난 24일 세상을 떠났네요. 네, 향년 46세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사망 당일인 24일부터 경찰병원 장례식장 특 2호실에 빈소가 마련이 됐고 26일 오전에 발인이 엄수가 됐습니다. 예. 이 성함만 들었을 때는 누군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연극 무대에서 좀 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사진을 봐도 누군지 잘 기억을 못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연극은 굉장히 많이 하셨고 지난 1998년부터 2005년까지 극단 여행자 소속 배우로 활동을 했습니다. 대표작으로는 울지 말고 노래해, 아가야 청산 가자, 어른의 시간, 별이 빛나는 밤에, 화순 등이 좀 있습니다. 예. 올해 향년 46인데 네. 젊은 나이에 안타까운 일을 당하셨네요. 그렇죠. 예. 배우 구혜선 씨는 남편 안재현과 지금 파혼과 관련해서 폭로전을 이어오다가 연예 활동을 중단한 상태죠? 네, 중단하겠다고 SNS에 남겼죠. 예. 네. 그런데 새로운 음반을 발표했어요? 음원을 냈습니다. 네, 오늘 낮 12시에 신곡을 발표하겠다고 또 예고 글을 SNS를 통해서 올렸어요. 예. 그리고 신곡이 발표가 됐고, 제목은 죽어야만 하는가요? 라는 곡이고요. 그 의미심장한 가사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구혜선 씨의 목소리는 굉장히 청량하고 멜로디도 밝은데, 가사는 슬프고 좀 구슬픈 내용입니다. 예. 네. 이 노래 아마 최근에 심경이 담겨 있지 않아요? 본인이 이제 작사했으니까. 네, 작사, 예. 작곡을 다 구혜선 씨가 했고요. 가사에 보면 영원한 것은 없다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들으시면 영원상이 될 수밖에 없죠. 예. 그런데 최근에 구혜선 씨가 남편 안재현 씨하고 관계 안 좋은 것을 SNS로 뭐 실황 중계하듯이 하고 그리고 또 음반도 이렇게
내고 활동 중단한다 해놓고는 이것 때문에 SNS에서는 그만해라 이런 의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네티즌들이 많이 지쳐 있었고 더 이상 궁금하지 않은데 왜 이렇게 알리느냐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후에 구혜선 씨가 활동을 중단하고 이제 학교 생활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좀 걱정이 많았어요, 사실. 근데 그 이후로 뭐 에세이집을 낸다든지 이렇게 오늘처럼 음반을 발표한다든지 계속해서 근황을 전하면서 예. 네티즌들이 이제는 그만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말 좀 이야기를 쉬어달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예. 그 아까 우리가 연예인들의 공개 연애가 과연 좋은 일인가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 이 커플 같은 경우에도 결혼 생활을 TV로 또 공개했었잖아요. 네. 예능에서. 또 이것뿐만이 아니고 연예인들이 자기 결혼 생활을 공개한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네, 요즘에 굉장히 많죠. 예, 많은데 네. 그렇게 해서 또 잘못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아이까지 데리고 방송에 있었을 때 그쵸, 그때 그쵸. 아이의 오는 후폭풍 그쵸, 그게 그쵸. 과연 감당될 수 있는가. 그래서 조금 이런 것도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어요. 네, 맞아요. 예. 또 마지막으로 김민정 씨 배우 숏커트를 했다고 하는데 왜 갑자기 머리를 자르셨을까요? 네, 배우 김민정 씨가 소아암 환자들을 돕기 위해서 머리카락 나눔 운동을 동참하기 위해서 머리를 잘랐다고 합니다. 이 머리카락을 잘라서 기증을 하는 건데 26일 소아암 환자들을 위한 착한 가발 기부 단체인 어머나 운동 본부 여기서 이제 김민정 씨가 머리를 이제 커트를 해서 이제 기부를 하게 된 건데 오랜 기간 동안 길어온 머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했을 텐데 기부하는 마음을 이제 전하기 위해서 좀 거리낌 없이 또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아, 소아암 환자들을 위해서. 네. 근데 이런 유명 스타들이 이렇게 자신의 머리를 잘라서 기부를 하게 되면 또 이건 좋은 일이기 때문에 네. 또 이 따라하는 모방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쵸, 좋은 그쵸. 거죠, 뭐. 그렇죠. 또 받는 이제 아이들도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이렇게 나에게 기부를 해줬다는 거에서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하나 더 해봅시다. 얼마 전 종영한 드라마 신입사관 구혜령 어떤 드라마입니까? 네, MBC에서 종영한 드라마였고요. 신입사관 구혜령의 이야기예요. 이 구혜령 역할은 신세경 씨가 맡았고요. 조선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 여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 조선 최초의 비서관. 아, 비서관. 역사를 쓰고 있는 그 여사에 관한 이야기. 예. 네. 근데 신세경 씨가 가치관에 어긋나는 작품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신입사관 구혜령은 본인의 가치관에 맞았나 보죠? 네, 아무래도 그 여성 최초의 역사학자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씩씩한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이어서 굉장히 카타르시스를 느꼈을 것 같아요. 예. 네. 신세경 씨가 유튜브도 하고 있는데 66만 명을 구독자를 보호하고 있네요. 네, 그 신세경 씨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사실 좀처럼 볼 수 없는 배우인데 일상생활을 정말 다 공개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팬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있고 이 반칙 아닙니까? 이런 분들까지 유튜브를 하면. 아, 예. 근데 이 악성 댓글이 없다고요?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초반에는 있었는데 네. 신세경 씨는 이 숨기지 않고 악성 댓글을 앞으로 끌어당기는 그 시스템이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악성 댓글을 앞으로 끌어당기면 다른 네티즌들이 그 네티즌을 이렇게 비난을 하고 네, 이렇게 제지를 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막다 보니까 지금 들어와서 제가 최근에 보니까 악성 댓글이 거의 없더라고요. 네. 본인은 악성 댓글 신경을 쓰겠죠, 신세경 씨는. 이 사람이다 보니까 읽으면은 기분이 좋을 리가 없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참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네. 네. 저는 읽으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김수현 캐스터는 유튜브 안 합니까? 예? 유튜브, 생각은 있는데 아직 뭐 정확한 아이디어를 잘 못 찾겠고, 좀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자극적인 것들을 좀 많이 선호하다 보니까 네. 저는 굉장히 평범하고 좀 조용한 걸 좋아하거든요. 밖에서는. 예. 이 어떤 아이템을 선정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누군가가 저한테 제안을 한다면 심도 깊게 고려해볼 만한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예. 본인이 머리 쓰고 싶지는 않고 컨텐츠 만들 생각은 없고 남들이 해서 갖다 주면 하겠다. 뭐 같이 공유해서 노력을 해보자 이런 얘기죠. 예.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고맙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